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정책도 검증하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이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인 상황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개인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의혹들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조국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쳐서 정책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이 논란이 없지 않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지난 20일 날 형사정책 관련한 표명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 제목이 국민들의 일상과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인데요. 조두순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 아동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등의 어떤 집중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반복되는 정신질환 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이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고 가정폭력 처벌법을 제정해서 현행범을 즉시 체포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시위에는 엄정 대처하고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등 이런 내용들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인데요. 첫 번째는 어떤 문제의 근본이 되고 있는 어떤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단기 처방에 머무르고 있거나 인권의식 등과는 거리가 먼 대책이 주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질환과 범죄의 연관관계가 좀 명확치 않은 것인데 정신질환자 일반을 잠재적 범죄자군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 그렇고요. 일부 성범죄자 등을 악마화해서 이들을 감시 처벌하는 것에만 대책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폭력 시위가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것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큰 차원의 첫 번째 논란이고 두 번째는요. 예,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재탕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1:1 전담 보호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 4월에 법무부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발표한 내용과 거의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에도 이미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해 왔고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대책과 같은 경우도 지난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에 법무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에서 크게 다른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정책 방안을 또 내놨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어떤 법무 검찰 관련 정책안 등을 오늘 내놨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자율권과 검찰의 사법 통제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도록 하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 통제 역할에 충실하게 한다는 거였는데요.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 또한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 이런 것들도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 이것보다 더 주목되는 게 재산에 따라서 벌금 액수를 달리한다 이 얘기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산비례 벌금제라고 불리는데요. 지금은 피고인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벌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흔히 이제 총액 벌금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유층에게는 형벌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재산 차이에 따라서 벌금 액수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인 것이죠. 여기에 환수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범죄 수익 환수를 더 철저히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는 내용까지 오늘 발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 비례 벌금제는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이 역시 해묵은 논란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재산 비례 벌금제는 전두환 정권 때인 1986년과 노태우 정권 시기인 1992년 법무부가 도입을 검토했지만 당시에 이제 시기상조라든지 벌금액 산정을 위한 재산 상태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이 불발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 상태 파악이 어렵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었는데요. 이때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이 피고인의 경제 능력을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점이 우려된다라고 이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신체 능력이나 나이, 성별에 따라서도 형량을 따로 매기자는 주장도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입이 어렵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재산 상태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이 많이 축적이 됐으니까 그렇죠.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해볼 만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출구를 찾기 어려운 한일 관계입니다. 오늘 독도 방어 훈련 일단은 끝났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해군, 해경, 함정 10여 척, 공군 주력 전투기 F-15K와 해상 기동헬기까지 투입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 진행이 됐고 여기에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육군 특전사, 해군 특수전단이 다 동원되는 이런 훈련이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이제 해경 중심으로 진행되는 훈련이 진행이 됐고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늘 훈련 종료 이후에 올해 두 번째 훈련 시기와 규모를 검토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독도 방어 훈련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 행사지만 일본이 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등 좀 트집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만 놓고 봤을 때 갈등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이게 키우는 방향으로 영향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은 일본 내에서 올랐다면서요?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은 전달보다 5%포인트 정도가 지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꼼꼼히 보면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일본인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배경은 역시 일본 언론들이 지금 아베 신조 내각에 적극적으로 발맞추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에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 현지 시간 24일에 열린 G7 회의 첫날 밤에 외교안보 관련 토론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를 쳐다보면서 한국을 비판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깔보이고 있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용하지 못할 인물이라고 했다는 등의 이제 내용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관련한 불편함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내용은 대표적인 이 친여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산케이 신문하고 요미우리 신문에만 실려 있고, 그마저도 구체적인 맥락에 대한 설명은 없다라는 평가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미국이 좀 불만스러워하는 것만은 사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5일에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서 깊이 실망했다라면서 이 결정으로 한국 방어는 더 어려워지고 미군에 대한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했다는 건데요. 특히 실망이라는 표현은 이 앞서서 미 국방부도 이제 사용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차원에서 볼 때 상당한 수준의 불만을 제기하는 이런 표현으로 봐야 된다, 이런 해석이 또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소미아가 아직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효력 갖게 되는 것은 오는 11월 23일인데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산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해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 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관련 결정을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낙연 총리는 여러 경로로 일본 측과 접촉하고 설득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의 태도가 앞으로 바뀔지에 좀 지소미아의 운명도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극적 전환의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